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교재는 196페이지 가보셔요.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이렇게 되면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를 얘기합니다. 거래계약서. 이 처음에 작성하는 거예요. 자, 계약서는 누가 작성해 줘야 될까요? 누가 작성해 주는가? 누구의 의무사항인가? 이런 거잖아요. 누가 작성할까요? 부동산 사장님, 소개한 사장님이 작성해 주는 거죠. 그럼 소공은 어때요? 소공은 작성할 의무가? 의무는 없죠. 의무는 없는데 작성해 줄 수 있죠. 중개보조는 어때? 중개보조는 의무도 없고 작성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누가 작성하느냐? 그 다음에 계약서는 언제 작성할까요? 그러면 당연하죠.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한다. 이렇게. 계약서 작성. 그러니까 한 건 했을 때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럼 계약서는요, 어떻게 작성하느냐?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요? 잘 작성을 해야 되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증거 남기는 거잖아요.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굳이 쓰는 이유가 증거 남기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서면은 이제 전자문서로, 즉,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오케이. 그죠? 종이로 된 거든 아니면 전자문서든 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작성하는데, 다만 우리 이제 이 서면과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라고 법조문은 돼 있죠. 이렇게. 권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표준 서식을 진짜 정해놨냐 이 말이지. 국장이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해놓은 게 없으니까 서면으로 하긴 하는데 아무 서식이나 갖다 쓴다 이런 거지. 아무 서식이나 가능합니다요 이렇게 된 거지. 꼭 법정 서식을 갖다가 써야 되는 것은 없다. 그렇죠?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내용을 규제하는 건 있죠. 어떻게 작성하느냐와 관련해서 형식상으로 아무거나 써도 돼요. 문제 없는데 내용을 규제하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빼먹지 말고 꼭 적어야 되겠다. 이게 몇 가지나 되냐면 9가지나 돼요. 이거 중요한 암기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같은 거 쓰면 절대 안 되겠다. 거짓으로 기재하면 안 되겠다. 이중계약서 쓰는 것도 법 위반이다. 이걸 지켜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을 규제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거래계약서의 핵심이에요. 핵심. 필수기재사항 빼먹지 말으셔야 되고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쓰시면 안 되는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만약에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갖다가 위반하게 되면 쓰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개업 공인인계사가 만약에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쓰면 개공 그때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이렇게 등록이 잘릴 수 있는 사유 등록이 날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소공이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쓰면 소공은 자격 정지 사유 자격 정지 사유 그러니까 이거 위반했을 때 요것을 시험에서 자주 물어봐요. 요거는 잘 알아셔야 되고 이랬을 때 이제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게 있겠냐? 없어요.
이것까지는 아니고 등록을 자르거나 또는 정기를 먹이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로 여기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쪽보다는요. 그래서 써주는데 요때 보니까 작성했으면 반드시 따라 붙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서명 및 날인이다.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해야 될까요? 요거 누가 해야 돼요? 작성해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 개공이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되지. 개공이 법인일 때는 누가 서명 및 날인하셔야 되겠다? 대표자가. 분사무소일 때는 누가 서명 및 날인하셔야 되겠다? 책임자가.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소공이 계약서를 써주고 그랬을 때는 서명 및 날인을 누구도 해야 된다? 소공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누가 하는데? 개공이 하는데. 우리 소공은요,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작성해 줄 수 있죠. 작성해 줬다면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소공이 날인 의무까지는 날인 의무가 있는 경우는 생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명 및 날인이 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교부해야 되죠. 작성 끝냈으면 줘야 된다.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는 당연히 양쪽에 주죠. 우리 당연한 얘기, 시험 출제거리 아니고. 근데 줄 때 같이 주게 돼 있는 게 있다. 계약서 써줄 때 같이 주게 돼 있는 건 뭐예요? 확인설명서 같이 주지. 확인설명서. 또 같이 주게 돼 있는 게 뭐예요? 보증, 관계, 증서, 사본이죠. 보증, 관계, 증서, 사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계약서랑 같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계약서 줄 때 같이 주는 거. 확인설명서 같이 주죠. 보증, 관계, 증서, 사본 같이 주죠. 확인설명서 같이 주죠. 개, 화, 보. 그냥 암기해버리세요. 계약서 줄 때 확인설명서하고 보증서류 같이 준다. 그럼 줬으면 이제 마지막이 뭐죠? 보존이다. 보존. 보존해야 됩니다. 계약서는 몇 년간 보존? 길어요. 5년간 보존. 반드시 원본을 보존해야 됩니까? 아니요. 원본도 되지. 근데 사본, 전자문서 보존해야 된다. 사무실에 보존해야 된다. 자, 근데 사무실에 보존하지 않아도 된 예외가 있나요? 어떤 경우죠? 전자계약을 했을 때. 그래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서가 보관되는 경우는 따로 사무실에 보존할 필요가 없다. 오케이, 여기까지. 다 했는데 지금 안 한 건 요거 하나 더 있죠? 확인설명, 여기 필요적 기준사항이 총 9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구체적으로 안 했죠? 요거만 조금 더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서는 자, 한번 봐봐요. 196페이지 제일 밑에 가시면 네모 2번 밑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그 세 줄 밑줄 그으셔야 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거. 그죠? 근데 마지막 줄 현재는 권장해 놓은 서식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 서식이나 쓰셔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자, 왼쪽 페이지 가로 2번에 가면 박스, 첫 번째 박스 있죠? 별표. 필요적 기사항 9가지가 있죠? 좀 이따 암기해봐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네모 3번에 가로 1번이에요. 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및 날인이니까 둘 다 한다는 뜻입니다. 해당 중개인이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셔야 되겠다. 함께 하는 겁니다. 소공이 일해줬을 때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시게 되면 가로 2번에 법인일 때는 누가 서명 및 날인합니까? 대표자가. 자, 가로 3번 분사무소일 때는 누가 서명 및 날인합니까? 책임자가.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 그 다음에 네모 4번 가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이를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몇 년간 보존하시라. 5년 동안 보존하시라. 사무실이다. 사무실 안에다. 근데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가 뭐예요? 사무실에 따로 보존할 필요가 없다. 전자계약을 체결해서 전자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자동 보관 처리되는 경우는 따로 계약서를 중개사무실에 보존할 필요가 없다. 자, 네모 5번 그 세 줄.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뭐예요? 안 된다. 이렇게. 요게 이제 이중계약서 같은 거 쓰면 안 된다는 뜻이고, 요걸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랬을 때는 뭐고요? 임의적 등록 취소고, 소공이 그랬을 때는요, 자격 정지다.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출제권이에요. 밑에다 써두시기 바랍니다. 두 개를. 그러면 이제 아까 197페이지 넘어오셔가지고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보도록 합니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필수적 기재사항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 지금 박스에 보시면 197페이지입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 자, 이걸 암기해 볼게요.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라는 뜻이죠. 권인표라는 이름의 대학 조교는 대학 조교입니다. 계약서 쓴 날에 인도 뭐예요? 금덩어리를 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계약서를 쓰고 권인표 조교는 계약일에 인도 금을 받았다. 이렇게. 요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그런 뜻이고, 거기하고 하나씩 옆에다 써놓으시고 이걸 써놓으시고 하나씩 매치를 해봐요. 권자가 뭐냐? 권리 이전의 내용이에요. 몇 번인가요? 권리 이전의 내용 몇 번? 동그라미 4번. 4번이죠? 권리 이전의 내용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융자금 처리입니다. 융자, 대출 융자 있는 거 인수 받을 건지 그걸 승계 받을 건지 갚을 건지 이게 권리 이전의 내용. 요것은 분쟁 예방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권리 이전의 내용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계약서에.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자는 뭔가? 인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입니다. 누가 거래했는지는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몇 번에 있냐면 1번이죠. 1번. 당사자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표자는 뭐냐? 표는 물건의 표시. 거기서는 동그라미 2번이죠. 물건의 표시. 어떤 물건을 거래했는지는 드러나야 되니까 누가 어떤 물건을 거래했냐 이거지. 물건의 표시. 이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4번이었고. 그 다음에 조자는 뭐냐? 조가 뭐냐면 조건기한을 정해놨을 때 조건기한인데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동그라미 7번. 요 필수기재사항이 한 문제로 출제된 적도 왕왕 있었습니다. 조건기한이 있을 때 조건기한 7번입니다. 조건기한 정해놨을 때. 그 다음에 요 교자가 이제 시험에 특히 잘 나옵니다. 교가 뭐냐면 거기서 동그라미 8번입니다. 8번이 뭐예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입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교부일자 이렇게.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렇게 되지. 그게 몇 번이냐면 8번에 있는 거죠. 보통 계약서 써줄 때 확인설명서 같이 주잖아요. 그래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다 이렇게. 계약서에 거의 적혀 있어야 됩니다. 교부한 날짜. 그러면 이 교부일자는 어떤 날이 돼야 돼요? 계약서 쓴 날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계약일은 이건 뭐 어렵지 않지. 계약서 쓴 날이죠. 몇 번인가요? 6번이죠. 계약서 쓴 날. 그러니까 계약서 쓴 날이 7월 10일이라 그러면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도 7월 10일이 돼야 정상인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인도. 이게 물건의 인도일시니까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물건의 인도일시. 물건이 뭡니까? 부동산. 인도가 뭐죠? 인도? 점유를 이전하는 거지. 그 날하고 시간이죠? 날하고 시간. 물건의 인도일시. 날하고 시간 이렇게 되지. 물건의 인도일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건 그 부동산 이사가는 날하고 시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게 이삿날짜입니다. 이삿날짜. 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도일시도 계약서에 확실히 적어라. 이렇게. 자, 금자가 뭘까요? 금. 요것은 이제 거래 금액. 이렇게. 거래 금액. 그게 몇 번에 있냐면요. 동그라미 5번입니다. 이제. 동그라미 5번. 거래 금액. 그 다음에 계약 금액 나온 거 조심하셔야 돼요. 계약 금액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지급일자. 거래 금액. 그 다음에 계약 금액. 그 다음에 그 지급일자. 이렇게. 총 금액 10억, 계약금 1억, 몇 년 몇 월 며칠 요것을 적는 게 금자예요. 금자.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몇 번이냐면 5번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동그라미 9번 있죠. 그 밖의 약정 내용 9번은 뭐냐? 기타 약정 내용. 기타 등등등 특약상 약정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약정 내용 이렇게. 다시 한번 암기해봐요. 자, 계약서를 쓰고 권인표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대학 조교는 계약서 쓴 날에 인도에 금덩어리를 받았다. 그리고 기타 특약상 이렇게 되죠.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지. 이렇게. 중요한 거 한 겁니다. 저 뒤에 문제 중에서요. 199페이지의 예제 문제 보고요. 이번 시간을 마칠 텐데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199페이지 예제 1번요. 국토유통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표준거래계약서 있어요? 없습니다. 그걸로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건 X, 거짓말이에요.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씁니까? 자, 2번.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공인전자문서센터 보존시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맞아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보관할 때는 사무실에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없다. 이건 뭐야? 5년이, 이게 3년이 아니고 5년이죠? 그 연도가 틀렸네. 3번. 거래계약서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을 때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틀렸는 이유는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고요. 적어 놓으세요.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보존할 때고 3년간 보존할 때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5년간 보존할 건데 보존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어기면 업무 정지 정도입니다. 등록 취소까지는 아니고 업무 정지 사유다. 이렇게.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어때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아닌데.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들어가죠? 교자예요. 교자. 들어갑니다. 이것도 거짓말. 5번. 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셔야 되겠다. 분사무소니까요. 책임자가 해야지. 근데 소공이 같이 도와줬죠, 일을. 그러면 책임자랑 소공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다. 5번은 맞는 거죠? 이 거래계약서에 관련된 부분도요.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오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래계약서 요거 위주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시간에 예치제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